오늘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계절 조정 기준 21만 9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감원 계획이 사상 세 번째 규모로 급증하면서 노동시장 냉각 우려도 안겼습니다. 챌린저 감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지난 3월 총 27만 5,240명의 감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직전월 대비 60%, 전년 동월 대비 무려 205%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트럼프 2기 신설 조직 정부효율부가 대대적인 공무원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는 여파로 풀이되는데요.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ISM이 공개한 3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50.8로 업황 확장 국면인 50 이상은 유지했으나 직전월 수치 53.5 대비 뒷걸음질 쳤습니다. 또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전날 미국이 무역 적자국이라고 강조하면서 상대국들의 보복 관세로 대응하지 말라, 보복 시 추가 부담을 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상호 관세가 경기 침체 공포감을 낳으면서 오늘 투매 물량이 쏟아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로스가든에서 전 세계의 모든 교역국을 상대로 최소 10% 이상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었죠.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한 뒤에 각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두루 살펴서 무역 장벽이 높다고 판단되는 이른바 최악의 국가에는 10% 플러스 알파의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10%의 기본 관세는 오는 5일, 플러스 알파의 개별 관세는 오는 9일부터 각각 발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쇼크로 인한 뉴욕 증시 발작에도 시장이 호황을 누릴 것이라며 관세 공격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는데요.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서 시장도 주식도 국가도 모두 호황을 누릴 것이라며 나머지 세계는 미국과 거래를 성사할 방법이 있는지 알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본인의 SNS 트루스 소셜에는 수술이 끝났다며 환자는 살아남았고 치유되고 있다고 썼습니다. 미국을 환자로 비유했고 상호관세를 수술에 비유해서 관세 정책을 통해 병든 미국 경제의 회복과 재건을 이끌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등락률이 작은 은행들도 오늘 폭락했는데요. 트럼프의 상호관세 그리고 이에 대한 외국의 보복이 미국과 세계 경제를 침체로 몰고 갈 것이란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투자은행 IB 쪽에서는 인수합병과 기업 공개가 둔화하는 등 수입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는 진단도 나오는데요. 소비자 신뢰가 약해지면서 지출이 감소하고 대출도 감소해서 이런 구조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JP모건의 비백 준혜자 분석가는 이날 메모에서 관세는 시장 전체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은행들의 투자, 소비 지출, 대출 증가 및 자산 관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소비 지출은 1분기에 둔화하기 시작해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준혜자는 미니애폴리스 지역 은행인 US 뱅커프에 대한 비중 축소도 제시했는데요. 목표가는 51달러에서 43.5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의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는 6.97% 급락한 228.69달러를 기록했고 서부 최대 은행인 웰스파고는 9.12%나 폭락해서 65.67달러로 주저앉았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오늘 낙폭이 두 자릿수에 달했는데요. 무려 11.06% 폭락해서 37.22달러로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폭락은 오늘 반도체에 있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늘 9.88%나 폭락했습니다. 백악관이 반도체 관세는 아직 적용하지도 않는다고 밝혔지만 반도체 종목들이 동반 폭락했는데요. TSMC가 미국의 종합반도체 회사인 인텔의 파운드리 지분을 20%를 인수한다는 보도가 나와서 그나마 인텔은 상승했습니다. 인텔만 제외하고 반도체 관련주가 일제히 급락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천선도 무너졌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처음으로 주식 때문에 악몽을 꿨다고 얘기했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천이 무너졌다고 했는데 와, 이 악몽이 이렇게 빨리 실현될 줄은 정말 저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893을 기록했고 4,000포인트가 붕괴한 것은 23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7.81% 급락한 101.8달러를 기록했고 이날 세계적인 투자은행 HSBC는 엔비디아가 트럼프 관세 폭탄으로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등급을 매수해서 보유로 낮췄습니다. 목표가도 기존 175달러에서 120달러로 하향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대만에 32%의 상호관세를 물리자 엔비디아는 상당한 피해를 볼 전망인데요. 반도체 설계만 하고 제조는 대만의 TSMC 등에서 주로 제조하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급락하자 경쟁업체인 AMD도 8.9% 급락했고, 인텔을 제외하고 주요 반도체 주가 오늘 다 폭락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무려 16.09% 폭락했고, 브로드컴은 10.51% 폭락했으며, 대만의 TSMC는 7.64%, 또 마벨 테크놀로지는 12%, 퀄컴은 9.51% 각각 폭락했습니다. 오늘 그 외의 종목들도 나이키가 14.44% 급락했고, 할인 상품 유통체인 파이프빌러는 낙폭이 27.81%에 달했습니다. 갭 등의 의류 브랜드도 20.29%나 폭락했습니다.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금은 그동안 계속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었는데요.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뉴욕 증시 마감 무렵 금 현물은 온스당 3,108달러로 하루 전 같은 시간 대비 0.5% 하락하면서 최고가 행진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최근 금값이 랠리를 이어간 가운데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욕의 독립 귀금속 거래업자 타이윙은 관세 파문이 달러에 부담을 안겼고, 원래 약달러는 금에 유리한 조건이라며, 그러나 다양한 금융시장의 잠재적인 마진콜에 직면하면서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가진 것을 모두 팔아치우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기름값 봅니다. 미국 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확정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면서 국제유가도 6% 넘게 폭락했는데요. 뉴욕 증시도 위험 회피 심리가 극에 달하면서 같이 공두방질 쳤었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무려 6.64% 하락한 배럴당 66.95달러에 거래를 마감했고,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전장 대비 6.42%나 폭락해서 배럴당 70.14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앞서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한 뒤에 국가별 관세율을 제시했는데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5%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예상보다 강력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위험 회피 심리가 극에 달했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석유 수요 감소의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국제유가가 속절없이 내려갔습니다. JP모건의 노라 샌디바니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정책이 지속되면 미국과 세계 경제가 올해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는데요. 석유 수출 기구인 오펙과 주요 산유국 간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의 증산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유가의 낙폭은 더 커졌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8대 주요 산유국은 이날 회의를 열고 하루 총 산유량을 5월부터 41만 1000배럴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주식뿐만 아니라 금값에 기름값까지 그냥 다 폭락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불러오는 경기 침체의 여파가 정말 크긴 큰 모양입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힘내세요. 드디어 투자의 기회가 왔습니다. 다음 영상 이어집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